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는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는요, 기준금리 전망과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혜실 기자, 우선 시장에는 오늘 금통위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앞두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중에 98.6%가 금통위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역시 전문가들의 99.3%가 동결을 예상했고요. 예상대로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채권 전문가들 대부분이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통화 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외 변수가 다소 호전되고는 있지만 국내 경제 모멘텀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물의 곽태원 연구원님께서는 이번 달 기준금리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준수 한은 총재가 한국 경제와 그다음에 대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지금 대선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그런 한국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오는 1월에 더욱더 한국은행의 입장이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지금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정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그널을 1월에 주지 않는다면은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좀 불투명해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고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네. 이번에 동결을 하면 전달에 이어서 2달 연속 동결이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이 금통위 결과들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기준금리는 2.75%로 유지가 됩니다. 지난해 1월 2.75%에서 3월 3%로 그리고 6월에는 3.25%로 3번에 걸쳐서 0.25%포인트씩 상승했는데요. 그 이후 12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후 금통위는 지난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했고요. 이번에 동결되면 2달째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가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가는 등 금리 인하 압박은 여전하지만 국내외 경제 여건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2차례나 단행된 기준금리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고요.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움직이기에는 부담스러울 거라는 전망도 동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결이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배경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 상황부터 좀 보죠.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절벽 문제일 텐데요. 물론 최근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양측 모두 협상 결렬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에 성공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공화당이 세금에서 양보하고 백악관이 사회보장 축소에 동의해야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자칫하면 협상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요.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가 이 재정절벽이란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경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얼마 전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4%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는 한인이 불과 지난 10월 대폭 하향해 내놓은 수정 전망치지만 이조차 달성이 어려워진 겁니다. 연간 성장률 2.4%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전기 대비 1.6% 성장해야 하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한은이 발표한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지난 2009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 1분기 0.9% 성장해서 2분기 0.3%로 급감한 데 이어 또다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저성장은 설비 투자 부진이 가장 컸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설비 투자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국내외 경제 상황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곧 우리나라 대선도 있죠.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움직이기는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단 6일 앞두고 열리는 오늘 금통위에서 정책금리가 인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요. 기준금리 변경에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이 자칫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새 정부의 통화 정책 기조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선이란 불확실성이 끝난 이후에 금리 인하는 좀 가능하다고 시장은 보고 있나요? 네, 시장은 이미 이번 달에서 내년으로 관심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의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서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금통위원들은 이달 금리 동결 후 내년으로 정책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입니다. 국내 경제의 수출은 11월에도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응해 한해는 내년 1분기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통위원들은 이달 금리 동결 후 경기 지표 추이를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 안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건데요. 우리선물의 곽태현 연구원님께서는 내년 금리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정도, 그리고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두 차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재정 절벽 자체보다는 재정 절벽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자 증세를 과연 미국 경제가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 견딜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2013년에는 이제 미국과 다른 주요 국가들이 국가 부채를 이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힘이 더욱더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의 힘이 더욱더 이제 강해질 전망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화 절상 속도가 지금보다 이제 더 빨라질 가능성도 이제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한국은행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이제 금리를 또 인하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초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 내년 상반기쯤에 좀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보셨고, 또 상황에 따라서 2번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좀 지속될 텐데 우리 경제는 좀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 가계대출이 늘어나겠죠. 지금 가뜩이나 가계대출이 많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더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더라도요. 11월 한 달 동안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 1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11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총 46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5조 2천억 원 증가한 이후 6년 만에 최대 증가폭인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3조 2천억 원 증가해서 3조 9천억 원 증가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한시적 취득세 감면 혜택에 따른 주택거래가 증가했고 유동화 조건부 적격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이 크게 늘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은 증가 규모가 전월과 비슷한 1조 3천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우리선물의 곽태현 연구원님께서는 이처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있어서 한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른 지금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가 더욱더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저금리가 계속 된다면은 아무래도 가계부채 속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욱더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 부담만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소비 감소와 다시 새로운 또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기대되기 때문에 2014년에도 분명히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될 걸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금리로 인해서 금융자산들이 다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막연히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이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른 상황인데요. 네. 이 금리가 낮아지면 이러한 상황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반면에 이 금리 인하로 시중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효과도 있을 텐데요. 네. 이 효과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장기 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이상 예금으로는 전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눈은 자본시장, 즉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관심이 옮겨져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면서 이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중에 놀고 있는 돈들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저금리 기조 속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려면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려면 어떤 점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할까요? 곽태현 연구원님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이제 증가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유로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세계 무역량이 급감하면서 기업들 실적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투자로 이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14년에 해결해야 될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현재 미국이나 중국 경제 자체가 뭐 내수 부양을 먼저 중요시한다거나 아니면 국가 부채를 줄이는 등 급진적인 어떤 경제 성장이 벌어지기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금리 기조가 당장에 어떤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부터 유로존 경기가 좀 안정되고 이제 미국과 뭐 중국의 경제가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면 위험자산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는데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 인하와 그리고 정치 이벤트로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의 금리 동결 전망과 국내외 경제 상황들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우리선물의 곽태현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